용각땡을 아십니까? 용각땡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라고 예전 CF가 있어요. 아마 제대로에만 생각을 하실 텐데, 이 용각땡의 주재료가 바로 도라지입니다. 목이 붓고 아플 때, 이럴 때 많이 쓴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도라지 하게 되면 보통은 가래, 기침 이럴 때 사용하는 거야 라고 알고 계시는데, 그것보다는 편도염, 인후염, 기관지 염증으로 목이 붓고 아픈 증상에 쓰이는 약이 도라지입니다. 이 도라지의 본초명은 길경이에요. 도라지 뿌리의 꼭지, 도라지 약 도라지 뿌리의 꼭지를 없애고 쌀뜨물에 담갔다가 이렇게 말린 건데요. 이 도라지보다는 누런빛이 돌고 살짝 씹으면 도라지 특유의 쓴맛과 향이 나면서 뒷맛은 약간 매콤한, 뭔 말하는 거야 지금 하시는데, 그리고 맵습니다. 실제로 그 길경이라는 약초명을 가지고 있어요. 본초 기호 온도는 제로, 평안 성질입니다. 길경의 대표적인 약효하게 되면 거담 진해작용이에요. 기관지 평활근을 활성화시켜서 염증을 가라앉혀주고 기침과 가래를 삭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감기, 급성 기관지염, 폐렴, 또 이런 천식, 다양한 호흡기 질환에 응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길경은 급성 인후 질환을 치료하는 군약입니다. 주가 되는 약이란 얘기죠. 즉 처방의 다른 약제 중에서도 치료의 주된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약제인데요. 감기, 급성 인후염, 편도선염이 심해서 목이 너무 아플 때, 부을 때 이 길경이 통증과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목을 많이 쓰게 되면 성대가 피로해서 쉬고, 인후가 건조해지고 간질간질할 때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또 이 고름을 빼게 해서 상처를 아물게 하고 오래된 피를 바깥으로 배출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가래를 많이 뱉는 폐 농양에 많이 응용을 하기도 했고요. 여드름에 쓰기도 합니다. 현대 양리학에서는 이 길경의 주 성분 사포닌, 이눌린, 피토스테롤 여러 가지 성분에 많이 주목하고 있어요. 이 길경에 들어있는 사포닌은 진통 효과와 항염증 효과가 있고요. 가을에 채취한 것이 아주 묵직하고 튼실하고 질이 좋습니다. 약재로서의 효능이 좋은 길경은 다년생, 3년생 정도 이상의 껍질을 벗기지 않은 것을 많이 쓰고 있어요. 생으로 먹으면 쌉쌀한데 말리면 상당히 쓴맛이 강해지는 특성이 있어요. 3년근 이상의, 제가 약도라지라고 얘기했잖아요. 3년근 이상을 쓰는 약도라지에는 사포닌 함량이 높아서 특히 껍질 부분의 사포닌 함량이 높아요. 향이 강하고 가급적 흙이 묻어있는 도라지를 사시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이 흙이 묻어있다는 거는 방금 캔 거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뿌리를 내린 후에 3년이 지나서야 이 뿌리 중간에 심이 생기게 되고 유효 성분이 껍질과 껍질 바로 밑부분까지 모아지게 되게 되는 거거든요. 말이죠. 이때부터 약재로서의 효능이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파는 도라지, 식용 도라지, 좀 작은 도라지는 껍질을 까고 사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약으로 쓸 때는 껍질을 까면 안 된다는 거. 그 이유는 껍질을 까지 않아야지 아까 도라지 특유의 쓴맛이 강하게 나타나고, 이 쓴맛이라고 하는 거는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효과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소화력이 약한 소음인은 하루에 20g 이상 드시게 되면 소화력이 떨어지니까 주의가 필요하고요. 이 도라지 길경은 목이 아플 때 차처럼 마시면 좋습니다. 감기로 목이 아플 때 도라지 뿌리 약 한 10g, 또 감초 한 2g을 한 300cc 정도의 물로, 약불로 반이 될 때까지 끓여서 드시면, 차처럼 드시면 좋고, 진짜 목이 심하게 아프다 그러면 가글처럼 입안을 헹궈도 좋습니다. 또 과음으로 속이 쓰릴 때 도라지하고 칡뿌리 있잖아요. 칡뿌리 한 글쎄 20g씩, 도라지 20g, 칡뿌리 20g씩 500cc 물에 붓고 약불로 반이 될 때까지 끓여서 꿀 좀 타서 드시면 술독을 없애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 불면증, 또 숙면을 잘 못 취할 때, 이럴 때도 도라지가 좋거든요. 다만 허약한 체질로 인해서 만성적인 기침일 때, 각혈을 할 때 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가 있으니까 좀 주의하시고요. 특히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이 위점막을 자극하기 때문에 많이 드시지 않는 것을 권합니다.
또 도라지물 끓이실 때 도라지 물만 끓여서 드시게 되면 약효가 자칫 너무 강해서 오히려 구토 일으키시는 분들 많거든요. 다른 약재와 함께 같이 끓여서 차처럼 드시는 것도 좋고요. 감길탕이라고 제가 즐겨 먹는 그 약차 처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초와 길경이 들어가 있는데 도라지 가루를 평소에 많이 이렇게 갖고 계시다가 목이 칼칼할 때 저도 먹고 저희 가족에게도 주고 수시로 타서 먹으면 참 좋은 일종의 향신료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이 도라지의 사포닌 성분은 분자가 크고 조직이 두꺼운 게 특징이기 때문에 도라지를 물에 넣어서 약한 불에 천천히 오래오래 끓여서 달여내는 중탕 방법을 이용하게 되면 이 사포닌 성분과 플라디코딘 D라는 성분이 더 쉽게 용출이 되기 때문에 흡수되기 좋은 그런 쉬운 방법이라고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특히 배라든지 감초와 같이 도라지를 같이 끓여주게 되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배청 같은 거 할 때 도라지 감초 많이 엄마들 많이 감기 걸렸을 때 그렇게 배 중탕해서 드시는데, 특히 배에 넣을 때 껍질째 넣는 게 좋습니다. 이 껍질에 풍부한 그 배 껍질도 마찬가지고, 배 껍질에 베타카로틴 성분이 도라지 사포닌의 흡수율을 더욱더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또 이 감초하고 도라지하고 궁합이 잘 맞는데 길경탕, 감길탕이라는 약재로 많이 쓰이죠. 이 감초는 도라지의 쓴맛을 중화시켜주고 다니까 또 항염증 작용을 하기 때문에 도라지가 가진 효능을 극대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감초하고 길경으로 차 타서 많이 드셔보세요.